T2 사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 등록과 촬영 소프트웨어 실행. 두 번째, T2 소프트웨어 화면 구성. 세 번째, T2 장비 사용법. 이렇게 3단계의 T2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 등록과 T2 촬영 소프트웨어 실행. 환자를 등록하고 T2 촬영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클릭으로 환자 등록 후 원투를 실행한 다음 T2 촬영 소프트웨어 실행하기. 원투로 환자 등록 후 T2 촬영 소프트웨어 실행하기. 먼저 원클릭으로 환자 등록 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원클릭을 실행합니다. 촬영할 환자를 선택합니다. 촬영을 위해 영상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영상 버튼을 누르면 원투가 실행되고 원클릭에서 선택한 환자 정보가 원투에서 동일하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투로 환자 등록 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원투를 실행합니다. 신원을 클릭 후 환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이름, 차트 번호, 생년월일, 성별 순으로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환자가 등록되었습니다. 이제 T2 촬영 소프트웨어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T2 촬영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원투 촬영 모듈을 클릭합니다. 좌측 상단에 CT, 파노라마, 세팔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촬영 버튼을 누르거나 화면 중앙을 더블 클릭합니다. CT 촬영 소프트웨어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촬영 모드에서 CT를 선택하고 촬영 버튼을 클릭합니다. CT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촬영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습니다. 파노라마 소프트웨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촬영 모드에서 파노라마를 선택하고 촬영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노라마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촬영 프로그램이 실행됐습니다. 세팔로 소프트웨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촬영 모드에서 세팔로를 선택하고 촬영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팔로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촬영 프로그램이 실행됐습니다. 두 번째, T2 촬영 소프트웨어 화면 구성. 촬영 프로그램의 화면 구성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좌측부터 환자 정보, 촬영 진행 표시, 촬영 모드 표시, 촬영 설정으로 구성됩니다. 환자 정보는 차트 번호와 이름, 생년월일 등의 순으로 표시됩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 리센트 데이터를 클릭하면 최근 촬영된 환자 10명의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 저장 가능합니다. 먼저 환자 정보를 확인한 후 불러올 환자를 선택해 주세요. 아래의 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재촬영하지 않고 촬영된 데이터를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촬영 진행 단계에 따라 상단 바에서 현재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화면 중앙은 촬영 진행 단계에 맞춰 영상이 변화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 설정 상세 버튼은 가장 우측에 자리합니다. 먼저 선택된 촬영의 모드로 확인할 수 있고 환자 타입은 원투에 등록된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환자 머리 크기에 따라 세부 조절을 원하는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해 수동으로 kV와 밀리암페어 조절이 가능합니다. CT, 파노라마, 세팔로 촬영 선택에 따라 6가지 촬영 모드를 제공합니다. CT 촬영을 선택한 경우 MAR, ON/OFF 기능을 제공하고 파노라마를 선택하면 포지션 얼라인먼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해당 기능은 파노라마 촬영 후 활성화됩니다. 장비의 연속 촬영 횟수에 따라 제너레이터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 모드를 최종 선택하면 DAP 방사선량을 수치로 표시합니다. 세 번째, T2 장비 사용법. 장비 뒷면의 전원 스위치를 ON으로 켜주세요. 정상 작동되면 백색 등이 점등됩니다. 만약 상태 표시 등이 붉은색으로 점등된 경우 장비 뒷면의 비상 스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해제해주세요. 장비 측면의 업, 다운 스위치를 통해 장비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촬영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 장비 컨트롤 박스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컬럼 위치 조절 버튼. 컬럼 위치 조절 버튼으로 환자의 전체적인 키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촬영 시에는 플랭크 포트레이저 기준선에 맞춰 환자 얼굴을 들거나 숙이는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플랭크 포트빔 버튼. 환자 촬영의 기준선인 플랭크 포트라인에 빔을 맞출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절합니다. 주로 파노라마, 세팔로 포지셔닝 시 사용합니다. 캐나인 빔 버튼. 파노라마 촬영 시 촬영의 시작점인 캐나인 위치를 설정하는 빔 버튼입니다. 버튼을 눌러 캐나인에 위치시켜줍니다. 템플 서포트 버튼. 촬영 시 환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머리를 고정하는 장치입니다. 파노라마와 CT 촬영 시 버튼을 누르면 고정되며 한 번 더 누르면 고정을 해제합니다. OK 버튼. 환자 포지셔닝이 끝났다면 OK 버튼을 눌러주세요. 조사 스위치를 누르기 바로 전 단계로 장비가 촬영 준비를 하는 버튼입니다. 지금까지 T2 사용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T2를 사용한 CT 촬영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T 촬영 화면 구성. 두 번째, CT 촬영 방법. 첫째, CT 촬영 화면 구성입니다. CT FOV는 5x5에서 15x15 사이즈까지 6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본 설정은 15x9 사이즈 촬영으로 선택되어 있으며 전악을 촬영합니다. 주요 부위가 사이너스와 TMJ 촬영인 경우 화면 중앙에서 촬영 위치를 조절해 촬영합니다. 환자의 두상이 작은 경우 12x9 사이즈로 촬영하면 줄어든 크기만큼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5x5 촬영으로 작게 촬영하여 선명한 영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상악과 하악이 분할된 메뉴에서 치아의 위치를 선택하면 국소 부위만 선명하게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8x9 촬영은 구강을 분할하여 중앙, 왼쪽, 오른쪽 영역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촬영 가능합니다. 전악이 아닌 필요 부위의 상하악을 촬영하기 때문에 방사선이 민감한 환자에게 적합한 촬영입니다. 10x9 촬영 모드는 TMJ 전용 촬영입니다. 좌우측 중 일부분을 촬영하거나 양측을 한 번에 촬영 가능합니다. 양측 TMJ 촬영 시 2회전 촬영으로 좌우측을 정합하여 비교 진단이 가능합니다. 대면적 15x15 촬영이 가능합니다. 겐틀이 2회전을 통해 안와에서 아래턱까지 촬영되어 광범위한 진단 시 유리합니다. 방사선 피폭은 15x9 촬영 대비 방사 전략이 2배 정도 노출됩니다. MAR 기능을 선택하면 촬영 환자의 보철물 개수가 다수인 경우 보철물에 대한 노이즈가 감소해 영상 판독 시 편리하게 진단 가능합니다. 두 번째, CT 촬영 방법입니다. CT 촬영을 위해 기본 턱받이와 바이트를 장착합니다. 환자의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 납복을 착용합니다. 환자의 금속 액세서리를 제거하여 거치대에 올려줍니다. CT 촬영 모드 선택과 촬영 포지션을 알아보겠습니다. 15x9 촬영은 3가지 높이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전악 촬영은 아래턱에서부터 상악동 하연까지 포함하여 전악을 촬영합니다. 환자의 키에 맞게 턱받이 높이를 조절합니다. 환자가 곧게 설 수 있는 편한 위치에 발을 위치시킵니다. 칫레스트 하단에 손잡이를 잡습니다. 환자는 턱을 대고 바이트 블록홈에 치아를 묻니다. 환자의 얼굴을 정중빔에 맞추고 얼굴을 살짝 들어 머리를 고정하고 촬영합니다. 오클루전은 전악 대비 상악동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촬영입니다. 촬영 높이는 장비에서 설정된 높이를 제공하기 때문에 환자의 얼굴을 정중빔에 맞추고 머리를 고정 후 촬영합니다. 사이너스, TMJ는 상악동과 TMJ를 보기 위한 촬영입니다. 촬영 높이는 장비에서 설정된 높이를 제공하기 때문에 환자의 얼굴을 정중빔에 맞추고 머리를 고정하여 촬영합니다. 5x5 촬영은 상악과 하악을 분리하고 각각 5포인트 중 한 곳을 선택해 촬영합니다. 촬영 높이는 장비에서 설정된 높이를 제공하기 때문에 환자의 얼굴을 정중빔에 맞추고 머리를 고정하여 촬영합니다. 치아의 세부 위치 조절 기능은 T2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8x9 촬영은 상악과 하악 세 가지 포인트 중 한 곳을 선택해 촬영합니다. 촬영 높이는 장비에서 설정된 높이를 제공하기 때문에 환자의 얼굴을 정중빔에 맞추고 머리를 고정하여 촬영합니다. 10x9 촬영은 TMJ 전용 촬영입니다. 좌우측 악관절을 선택해 촬영하거나 양측 악관절을 한 번 촬영합니다. TMJ 전용 턱받이로 교체합니다. 컬럼 업다운 버튼으로 높이를 조절하여 턱받이가 환자의 인중 높이가 되도록 맞춰주세요. 환자의 인중을 턱받이에 밀착합니다. 정중빔을 환자의 얼굴 중앙에 오게 하고 머리를 고정해 촬영합니다. 15x15 촬영은 2회전 촬영입니다. 장비가 2회전하고 손잡이의 위치가 이동하기 때문에 촬영 전 환자에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자는 턱을 대고 바이트 블록홈을 뭅니다. 환자의 얼굴을 정중빔에 맞추고 머리를 고정한 후 촬영합니다. 겐틀이 1회전 촬영 후 장비가 움직일 때 환자가 움직이지 않는지 상태를 확인하면서 촬영을 완료합니다. 지금까지 T2를 사용한 CT 촬영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T2를 사용한 파노라마 촬영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노라마 촬영 화면 구성. 두 번째, 파노라마 촬영 방법. 첫 번째, 파노라마 촬영 화면 구성입니다. T2의 파노라마 촬영 모드는 6가지 촬영을 지원합니다. 노멀 촬영은 가장 기본적인 파노라마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악골과 치아 상태 파악이 용이합니다. 사이너스 촬영은 상악동 형태나 낭, 이물질 등을 관찰할 때 용이합니다. TMJ 촬영은 하악과도의 골 변화와 하악 비대칭을 관찰할 때 용이합니다. 입을 열고 1회, 입을 닫고 1회, 총 2회 촬영하고 양측 비교 진단합니다. 파노라마 촬영 시 불필요한 영역의 촬영을 제한하기 위해 일부분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우측, 전면, 좌측 중 선택 부위만 촬영되어 환자의 피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노라마 촬영 방법입니다. 파노라마 촬영을 위해 기본 턱받이와 바이트를 장착합니다. 파노라마 촬영 모드 선택과 촬영 포지션을 알아보겠습니다. 환자의 키에 맞게 턱받이 높이를 조절합니다. 환자는 손잡이를 잡고 바닥 가이드라인 선 아래에 발을 위치시킵니다. 환자의 가슴과 배가 손잡이 쪽에 과도하게 당겨지지 않게 하고 경추가 곧게 설 수 있도록 자세를 안내합니다. 환자가 턱을 대고 바이트 블록홈을 정확하게 물었는지 확인합니다. 환자의 얼굴을 정중빔에 맞춥니다. 프랭크 포트빔을 눈 아래에 위치시킨 후 빔의 끝부분이 귓구멍과 동일선상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프랭크 포트빔이 동일선상에 위치하지 않으면 컬럼 업다운 버튼을 눌러 맞춥니다. 캐나인 빔을 13번 치아에 위치합니다. 템플 서포트 버튼을 눌러 머리를 고정하고 OK 버튼을 눌러 촬영합니다. 사이너스 촬영을 위해 턱받이를 교체합니다. 사이너스 촬영 포지션을 알아보겠습니다. 환자의 키에 맞게 턱받이 높이를 조절합니다. 환자가 곧게 설 수 있는 편한 자리에 발을 위치시킵니다. 칫레스트 하단에 손잡이를 잡습니다. 턱받이에 입술을 대고 얼굴을 고정합니다. 환자의 얼굴을 정중빔에 맞추고 프랭크 포트 라인은 수평이 되도록 조절합니다. 머리를 고정하고 촬영합니다. TMJ 촬영을 위해 턱받이를 교체합니다. TMJ 촬영 포지션을 알아보겠습니다. 환자의 키에 맞게 턱받이 높이를 조절합니다. 환자가 곧게 설 수 있는 편한 위치에 발을 위치시킵니다. 칫레스트 하단에 손잡이를 잡습니다. 턱받이에 인중을 대어 얼굴을 고정합니다. 환자의 얼굴을 정중빔에 맞추고 프랭크 포트 라인이 수평되게 맞춥니다. 머리를 고정하고 입을 담은 상태에서 1회 촬영합니다. 입을 닫은 상태에서 1회전으로 촬영이 완료되면 환자를 장비에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TMJ 재촬영 메시지가 뜨면 얘를 눌러주세요. 동일하게 포지셔닝하고 입을 열고 한 번 더 촬영합니다.
지금까지 T2를 사용한 파노라마 촬영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T2를 사용한 세8로 촬영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8로 촬영화면 구성. 두 번째, 세8로 촬영 방법. 첫 번째, 세8로 촬영화면 구성. 세8로 촬영 모드는 6가지 촬영을 지원합니다. 스컬 라테랄 촬영은 교정 진단을 위해 머리 계측에 필요한 대표적인 촬영입니다. 추후 얼굴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세8로 촬영은 라테랄 촬영이 기본으로 설정돼 있으며 짧은 노출 시간으로 후두부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는 경우 풀 라테랄 촬영을 권장합니다. 풀 라테랄 촬영을 선택하게 되면 후두부가 충분히 포함되어 촬영됩니다. 스컬 PA, AP 촬영은 환자의 촬영 방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AP는 전후 방향 촬영, PA는 후전 방향 촬영으로 분류되고 치과에서는 주로 후, 전 방향으로 서서 얼굴이 비대칭인 환자 상태와 교정 계측을 위해 촬영합니다. 카푸스는 성장판을 검사하기 위한 촬영입니다. 두 번째, 세8로 촬영 방법입니다. 세8로 스컬 라테랄 촬영 포지션을 알아보겠습니다. 환자의 귀 높이에 맞게 세8로 암의 높이를 조절합니다. 양측 이어로드를 귀 속에 넣어 고정합니다. 정중빔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좌우로 틀어지지 않게 맞춥니다. 이마자를 미간에 올려놓습니다. 얼굴의 측면이 프랭크 포트라인에 수평이 됐는지 확인합니다. 얼굴을 들거나 숙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OK 버튼을 누른 후 환자가 입술에 지그시 힘을 넣도록 안내 후 촬영합니다. 세8로 PA 촬영 포지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어로드를 잡고 90도 회전합니다. 회전 방향은 이마자가 센서 측으로 향하게 돌려주세요. 환자의 귀 높이에 맞게 세8로 암을 조절합니다. 양측 이어로드를 귀 속에 넣어 고정합니다. PA 포지션은 프랭크 포트라인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상선을 그려 환자의 머리를 포지셔닝합니다. 세8로 카푸스 촬영 포지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카푸스 플레이트를 이마자 홀에 맞춰 밀착합니다. 양측 잠금 볼트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조여줍니다. 이어로드를 잡고 90도 회전합니다. 회전 방향은 이마자가 센서 측으로 향하게 돌려주세요. 카푸스 플레이트가 조립되면 환자의 손을 그림에 맞게 위치시킵니다. 촬영 시 손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이상으로 세8로 촬영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